영유 어저께 곱셈 공식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뒤쪽에 조금 남아있는 이 활용편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잠깐 설명 듣고 여기까지 설명 듣고 학원에 와서 풀던지 아니면 그렇게 해. 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이제 네 가지 정도 뭐 완전 제곱꼴, 합차, 합곱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를 배웠죠. 뭐 내외 이런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예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99의 제곱을 계산한다. 그럼 그 저는 이제 99 곱하기 99를 직접 해야 되잖아. 이게 번거로운 숫자더라고. 99, 81, 8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곱셈을 쭉 해야 되는데, 99를 조금 더 우리한테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바꾸면 100 빼기 1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100-1 같은 걸로 바꿔서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했던 a-b의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이래 놓고 이 a 값 대신에 100을 집어넣는 것은 계산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b에다가 1 넣는 것도 어려운 계산이 아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완전 제곱꼴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102 곱하기 98 같은 것도 그냥 하면 102 곱하기 98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루하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둘 다 어떤 공통된 특징을 보면 102는 100보다 2가 큰 숫자고 98은 100보다 2가 작은 숫자라서 우리가 어제 했던 공식 중에 합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100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B가 2에 해당하는 거니까 10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고쳐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91 같은 것도 고칠 때 90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고치면 훨씬 계산이 빠르다는 거고 55 곱하기 45 50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55는 50보다 5가 큰 숫자고 45는 5보다 5가 작은 숫자니까 합차를 사용해서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문제들은 이제 여기 학원에 와서 풀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중3 때 처음 배우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고1 과정에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나중에 고등수학을 하기 위한 구구단이라고 보면 돼. 이 변형 공식 딱 하면 이것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과는 조금 다르고요. 곱셈 공식을 뭐 이항시켜서 말 그대로 식의 형태를 약간 바꿨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 외워야 될 식이 첫 번째 이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합과 곱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꾸는지 이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식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차와 곱을 사용해서 바꾸는 거죠. 이건 합과 곱을 이용한 거고 이 식은 차와 곱을 이용한 거죠. 합을 사용했다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합인 거고 밑에 거는 왜 차와 곱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냐면 a-b니까 두 수의 차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전부 다 곱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서로 상반되게 들어간다라는 걸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이항하면 이제 밑에 식은 이제 저절로 나오는 식인데 이것은 전체 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 약간 조금 다르죠. 이걸 바꿔야지. 자, 그러면 전체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를 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실은 이제 1번에 a 대신에는 a가 그대로 들어갔는데 b 대신에 이제 a분의 1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1번과 단지 분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외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장에다가 외워질 때까지 전부 다 써봐야 돼. 여기 써있는 모든 식을 싹 다 암기를 해야 돼.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노란색으로 야광펜 쳐준 이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지 여기 써있는 걸 보고 풀면 이게 베끼는 거랑 똑같아서 절대 안 외워져.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풀면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한 상태로 책을 가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연습장에 반드시 여러 번 써서 이제 외웠다 싶으면 그때 문제만 보고 풀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변형을 통해서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더한 값이 6이고 곱한 값이 3이다. 그러면 A 값, B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합
합과 곱만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A 값, B 값을 모르더라도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합과 곱을 가지고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하려면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돼요. 더한 값의 제곱에서 2ab를 빼면 되는 거죠. 그냥 이항시킨 거나 똑같으니까. 여기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6 집어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의 제곱, 뺀 값 전체의 제곱은 합을 사용하면 합한 것의 제곱에서 뒤쪽에 마이너스 4ab를 해줘야 가운데 항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합과 곱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a 값, b 값을 구해서 제곱의 합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a 값, b 값은 모르더라도 합과 곱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앞으로 모든 단원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페이지를 매우 잘 연습해 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합 말고 차가 주어질 수도 있죠. 차와 곱을 가지고도 변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위식에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두 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더한 값의 제곱에서 2xy를 빼던가 아니면 뺀 값의 제곱에 2xy를 더하던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건이 차로 주어져 있으면 두 번째 식을 사용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합의 제곱. 자, 이거는 1번하고는 다르죠. 1번은 제곱을 하고 나서 더한 거고 2번은 더하고 나서 나중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의 제곱에서 반대로 더하기 4xy 이런 식으로 변형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제 4번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런 걸 할 때 여기에다가 A 값 넣고 B 값 넣고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지금 A 값과 B 값 주어진 걸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데 사이에 부호만 다르지. 이럴 때는 문제를 보자마자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자동으로 찾아야 돼. 이게 나중에 2차 방정식을 하면 이게 조금 익숙한데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부호만 다른 숫자들이 나오면 항상 합과 곱 이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해 놓고 하면 됩니다. 자, 더한 값은 루트가 사라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6 이렇게 나오고 곱한 값은 합차로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 3, 9 마이너스 2루트 2를 제곱하니까 8 해서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데 이 중에서 a제곱과 b제곱은 지금 방금 변형식에 의해서 더한 값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월낙에도 플러스 ab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더하기 ab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더한 값과 곱한 값, 곱한 값에다가 쭉 숫자만 집어넣고 푸는 겁니다. 긴 이런 식을 여기다가 직접 대입하지 말고 항상 변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네, 이거를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b 대신에 x분의 1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이 바뀌는 것은 없지. 근데 얘는 왜 합만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지 않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x와 x분의 1을 곱하면 x와 x분의 1을 곱하면 이미 곱의 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수일 때는 굳이 곱한 값을 주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합을 사용해서 변형을 하면 x와 x분의 1을 더한 것의 제곱에서 2 곱하기 ab에 해당하는 게 x와 x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1밖에 안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 공식을 암기하고 나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페이지의 초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했던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이 변형 공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우 잘 연습장에 여러 번 써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모든 단원에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고3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식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중2 때부터 많이 했잖아. 어떤 x값이 얼마일 때 어떤 뭐 2차식을 구하든 1차식의 값을 구하는 식의 값을 구해야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x값을 그냥 대입하죠. 함수값 찾듯이.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로 대입하는 거 말고 이런 거를 루트가 섞였을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루트가 섞여 있으면 계산을 하기가 복잡하니까 루트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2 루트 3을 그대로 제곱했다. 그럼 절대
절대로 루트가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가운데 항에 계속 루트가 남아. 그래서 이 루트를 없애려면 루트만 남겨. 그러니까 2는 넘기고 루트만 남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좌변도 제곱하고 이 상태에서 우변도 제곱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단항이기 때문에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곱을 하면 그냥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좌변 제곱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x제곱 빼기 4x. 자, 요 1차식까지의 값은 4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 요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식이 똑같진 않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는 쉬운 값이란 말이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6 붙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대입하지 말고 좀 머리를 써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할 수가 없고, 제곱을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3을 이항한 후에 제곱을 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빼기 3은 루트 2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양변 제곱을 하는 겁니다. 좌변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을 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되고 루트 2 제곱하니까 2 이렇게 돼서 x제곱 빼기 6x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7이다. 거기에다 11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7번 같은 것은 이제 5-2루트 6이라는 게 아직 유리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유리화를 한 후에 유제 6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주어져 있죠. 유리화하고 나서 식의 값을 계산하는 걸로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부분으로 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인데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놓는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문자로 일단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항 3개짜리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할 때 항이 3개짜리인 것은 아직 전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까지를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 2개짜리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이것을 전개하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제곱 2ac 더하기 c제곱이 되고 근데 이제 답을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치환했던 대로 다시 대문자에다가 a 플러스 b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가 2ac였겠죠. 그러면 2 곱하기 a 대신에 스몰 a 더하기 b 넣고 다시 c. 이걸 쭉 전개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x 더하기 y를 a라는 걸로 치환하면 a-5를 요걸 a로 치환한 거고요. 요거를 먼저 전개를 해서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라고 만든 다음에 원래대로 a 대신에 x 플러스 y를 넣고 다시 한 번만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나중에는 공식을 배우지만 아직은 공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치환을 통해서 긴 식들을 전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완전제곱꼴은 아니고 2x 더하기 y, 2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3, a 빼기 3. 그럼 요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합차와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전개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제 10번도 a 더하기 b를 치환해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치환까지는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봐둬야 돼요. 근데 치환을 배우든 뭘 배우든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4가지 전개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개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그 얇은 책 유형편을 잘 풀어서 여기 확장된 것까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내일 와서 개념 익힘이라든가 뭐 단원 다지기 이런 것들을 풀면 되겠지. 일단은 내용을 먼저 듣고 쉬운 문제들은 좀 풀어가지고 오면 와서 해야 될 게 많이 생기니까 좀 진도를 빨리 쭉 뽑을 수 있을 거야. 이 수업은 집에서 꼭 듣고 와, 정유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질문할 거리들은 미리미리 책에다가 좀 저장을 좀 해놓고 이것은 다시 질문을 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잘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